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엠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오후장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주제는요. 오미크론 종식 신호라고 네.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예민 보스였어요. 왜요? 시장이 너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방송도 잘 안 들어오고 뭐 네. 그랬거든요. 어제 다 그랬을 텐데 지금은 아마 싹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은 또 힘이 나네요. 네. 아마도 요 내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네. 이 오미크론이 종식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흘러갈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를 조금 잠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독일의 차기 그 보건부의 유력 후보자인데 칼 로버바흐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한 말이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꿈 같은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런가 이야기했더니 실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떤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델타 변이보다 그 증상이 치사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 그 주종인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낮아서 주종인 델타 변이를 오히려 오미크론이 싹 바꿔버린다면은 감염력은 높아도 치사율은 낮은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종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진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려고 한다면은 치사율이 진짜 지금 알려지는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지 않죠. 아마 다음 주까지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직까지 사망자도 없거든요. 그리고 입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치사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가벼운 바이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치명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은 주종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건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확진을 받게 되면은 뭐 후각, 미각 상실도 되고요. 호흡곤란 등 상당히 좀 심각한 증상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피로감, 근육통, 머리통, 마른 기침 요런 어떤 증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감기 걸린 듯한 그런 증상만으로 오미크론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증상으로 끝나는 거라면은 아마 감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환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많은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 공포감에 절대 파는 것이 아니다. 공포를 사야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시나리오 좀 보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 1년의 이 시장 사태를 보면서 새가슴이 되어버렸어요. 대장부에서 네. 쫄장부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미크론 의심 환자에 대한 결과가 국내에서 뭐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몇 시간 뒤에? 빠르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온다고 네. 하는데 그것도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울산에서 확진자 2명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도 거의 뭐 확진된 것처럼 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또 이를 어떻게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넘길지 한번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도 함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덕의 덕분에 오늘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어떤 것부터 리뷰해볼까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거 좀 바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네 게임주를 말씀드렸는데 네. 게임주에서 아직 못 간 종목 그리고 충분히 빠지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제가 좀 빠졌을 때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오전장에 좀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바로 좀 반등이 진행되고 있죠.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의 주도주를 보면은 반도체가 제일 세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게임, 메타버스 이쪽에서는 약간의 좀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 세게 올라가지 못합니다만은 충분한 바닥을 만든 상황에서 사실 그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도 가장 강했던 게 게임주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 낮은 가격대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지금 이 NFT라든가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 플레이톤 게임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게임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 들어보겠고 또 어제 제가 유진테크랑 같이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유진테크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에서
실적의 어떤 그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시면 일단은 후공정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후공정 기업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전공정 쪽에서 실적이 가장 가파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이어진다면은 이 정고점까지 오는 거 금방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전략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하나랑 그다음에 또 아주 잘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넷게임즈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야 될지 사실 저희가 어제 장 마감쯤에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서 기존에 준비했던 뭐 마감에 산다, OX 이런 종목을 다 키라고 시장만 봤거든요. 사면 안 될 때인 것 같았는데 사실 어제 종가에 샀다면은 수익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네. 다 공포감에 떨 텐데 진짜 항상 지나고 보면은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그런 경우였는데 아마 저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그런가 봐요. 같은데. 제가 정말 인간 지표가 맞아요. 제가 다 예. 킬하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네. 하고서는 바꿨는데 어제 마감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해 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볼까요? 한덕의 네.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오미크론 리스크. 네. 일단은 오늘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미크론 리스크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안 나왔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전 세계 17개국에 퍼져 있고요. 이게 전염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지금 의심 환자 4명이 있는데 그 의심 환자 4명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빠르면 오늘 저녁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좀 리스크가 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 하나를 오늘 매수해서 한번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내용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자 오늘 기준에 5,000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5,100명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오미크론 의심 환자 4명이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아직 바닥에 있는 요 관련주들은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환자가 이제 어제 자정 기준으로 5,123명 나왔죠. 일단 국내 유행 이후에 최대 확진자가 나온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가능성 제가 볼 때는 뭐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그 의심 환자 4명의 어떤 결과물이 좀 오늘 나오는데 지금 인천에 사는 40대 A씨 부부 나오고 있죠. 이게 PCR 검사로 코로나는 걸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코로나 걸린 것 중에서 이게 오미크론이 델타인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온다는 이야기고 지금 WHO에서 최근에 오미크론 갖고도 이제 많은 이 유럽의 국가들도 국경 봉쇄하고 뭐 출입국을 좀 막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WHO에서 국경 봉쇄는 세계 보건에 악영향이다. 특히나 국경 봉쇄한다고 해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제한 조치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떤 그 보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이 오미크론과 같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언택 관련주가 다시 뜰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언택 관련주에서 실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기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매일경제TV에서 혁신성장 포럼을 열었는데 네. 그때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 뭐 직방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오피스를 다 그냥 팔고 메타버스에서 만난대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재택 영혼이 없네요. 저는 갑자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그만큼 이렇게 언택트가 이제 아예 그 얘기시군요. 자리 잡겠다. 안 그래도 또 이런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제가 한 건데. 안 그래도 또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슬쩍 네. 봤거든요. 네. 이렇게 안 맞네요.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겁니다. 그 종목 한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개해드리죠. 네, 바로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알소프트인데 네. 실적도 되게 좋아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실제 원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원격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시장 장악력이 있는 기업이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 콜하고요.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 미팅 서비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 매출이 531억이고 영업이익이 204억. 거의 영업이익률이 뭐 절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531억의 매출이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2배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률 4배 증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미크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실제로 언택 사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메타버스로 가듯이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좀 증가하는 수에 있어서 실제 매출은 클 수가 있는데 이 실적 갖고 이제 우리가 이 PER, 퍼로 좀 계산해 보면은 아직까지 퍼 10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꼭 테마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적 성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올림플래닛이라는 회사에 지금 전략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올림 그 플래닛이 어떤 회사냐면은 이 3D 데이터 패키징 기술로 뭐 건설이나 부동산, 뭐 전시 쇼핑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지금 전사적 역량을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소프트가 워낙에 원격 쪽에서 이제 어떤 언택 기업이었는데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기업이자 지금 언택 관련주 하나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까지 아주 잘 나와주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진나키트 관련주만 급등이 나왔는데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3거래일째 음봉이고요. 오늘까지 올랐다가 이틀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의 어떤 위험성이 이제 좀 살짝 좀 옅어지면서 오늘 좀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오미크론 확진자라든가 또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또 확진자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눌림 목전에서는 충분히 반등세가 한번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0,000원까지 한번 잡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였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알서포트였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어떤 키워드 안에서 골라봤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요. 점점 좋아지는 후공정인데 네. 오늘 삼성전자 가면서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몇은 급등이고 네. 대부분 또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삼성전자가 또한 4%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율이 좋아진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좋았던 건데 사실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이 옅어지면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공급망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던 거거든요. 약간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국가다 보니까는 공급망 이야기 나오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것도 가장 많이 빠졌던 건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풀리면서 지금 뭐 원래 좋았던 후공정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내용 오늘 나온 뉴스인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이 30%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키징 경쟁에서 저비익 경영이다. 점점 더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후공정 업체들의 매출이 30% 이상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졌냐? 상위 10개 기업들의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그 상위 기업들의 그 매출이 30%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히 31.6%가 증가했고 이게 패키징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고 강하게 만들어야 이제 성능 좋은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미세공정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전공정에서는 미세공정에 집중했던 건데 이 미세공정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했을 때 얼마나 또 잘 포장을 해서 잘 합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그 패키징의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 패키징은 이 대만 주도로 그러니까 패키징보다도 후공정 이 OSAT 쪽이 지금 그 대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인텔, TSMC가 참여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전공정의 한계를 패키징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산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인텔이 지금 서버 시장 9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텔이 DDR5용 그 서버를 하면서 실제 DDR5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때 후공정 장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후공정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후공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후공정 패키징 종목 아직 안 올라간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테크윙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페스까지 지금 네. 정답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말 이 안에 정답이 있다면 제가 사비로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치킨 이벤트를 안 했더니 네. 아무도 정답을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올려주신 분들 정답이 맞다면 제가 사비로 보내드릴게요. 정답 맞습니까? 그 정답일 수 있는데 네.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휴, 다행이네요. 알고 하신 어떤 거 아니에요?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시그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오늘 보니까 시그네틱스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첨단 패키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시그네틱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 삼성전자 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거의 비중이 32%가 되고요. 브로드컴 칩 디자인 회사인데 거기 한 25% 나오죠.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패키징인데 과거의 패키징은 그냥 뭐 그 반도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포장한 거였다면은 지금의 첨단 패키징은 실제 반도체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또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랜드 플래시 패키징 수요 증가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반기부터 그런 것들이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 성장이 지금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첨단 패키징 기술이 지금 뭐 굉장히 어떤 그 신세계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그네틱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그 네페스라든가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좀 있습니다. 인제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요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금리 인상 관련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는 뭐 너무나 좋은 자리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고 전고점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전고점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00원 대응해서 워낙에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사주시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이었고요. 이제 제가 사비로 쏜다고 하니까 네. 막 정답들이 우수수 올라왔는데 네. 다행히 시그네틱스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 또 이벤트가 이뤄질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현덕이 덕분에 시장에 대한 안심을 했고 두 가지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무료 방송도 있을까요? 네, 4시 20분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어제 제가 또 충분히 좀 말씀드렸죠. 시장 반등에 대해서 미국장 빠져도 우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 다음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설명드릴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최현덕 매니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